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과목에 이어서 지게차 필기 준비 4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치죠, 4과목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게차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엔진식 지게차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기관의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젤로 가는 디젤 기관이 있고요. 가솔린 휘발유죠. 휘발유로 가는 지게차도 있고, 또 가스로 가는 LPG 기관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가스로 하면 보통 힘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배제해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LPG로도 가능한 기관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지게차 디젤, 우리 건설기엔 디젤을 많이 사용한다고 1과목에 사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최근에는 LPG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연료 공급이 원활합니다. 자, 연료를 충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부대 장치 장착, 자, 여기저기에 필요한 장치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기동성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야외 작업에서 경량물, 가벼운 물건의 적재나 적화 작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엔진식 지게차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엔진의 소음이 크고 매연이 발생하며 동절기에는 예열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뭐 이거는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부분은 장점, 엔진식 지게차의 장점에 대해 연관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동식 지게차인데요. 자, 이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지게차입니다. 즉 전기의 힘으로 가는 지게차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기 자동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소음 무공해죠. 무소음 무공해나 필요한 작업장에 사용이 좋겠죠.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실내겠죠. 자, 실내 작업에 자주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 보시면은 자, 연료비가 절감되고 정숙, 조용한 운전이 가능하고 실내 작업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연결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기로 하다 보니까 작동 시간, 가동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에 반해 충전 시간은 너무 길다라는 단점이 있죠.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겠죠. 이 전동식 지게차의 종류에는 자, 카운터 밸런스형,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에 평형추가 부착되어 있어요. 무게를 잘 잡아주는 거죠. 자, 요거는 엔진식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 리치 레그형 보겠습니다. 리치 레그형은 이제 마스트가 전후진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요게 이제 전동식 지게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치 레그형, 자, 전동식 지게차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고르시오 했을 때, 뭐 카운트 밸런스형이나 리치 레그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리치 레그형이 전동식에 좀 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게차 작업 장치를 보기 전에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은 레버가 있죠? 자, 레버는, 자,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다. 뭐, 물론 지게차 기계마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서 볼 걸, 마스트의 부분들을 보실게요. 여기가 마스트, 이렇게. 세로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트고요. 가운데 감겨져 있는 체인이 이제 리프트 체인, 올리고 내리고 하는 리프트 체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포크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은 유의를 해서 보신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용도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지게차의 구조, 작업 용도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입니다. 자, 트리플 숫자 3이라는 뜻이죠. 마스터가 3단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에 있는 물건, 천장에 있는 물건 이런 것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주 좋겠죠. 자, 두 번째 로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로드 스테빌라이저,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안전한 화물들의 낙하 방지,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 방지가 주 목적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추가로 포크 상단에 상하로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노면이나 경사진 노면에서 물건을 좀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들만 잡아주시면 돼요. 트리플 스테이지 마스터는 마스터가 3단이다. 높이 있는 거 적재 가능하다. 로드 스테빌라이저는 낙하를 방지한다. 그래서 포크 상단에 압력판이 붙어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하이마스는 2단입니다. 자, 아까 트리플은 3단이었죠. 하이마스트는 마스트가 2단이고요.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을 볼게요. 자, 사이드 시프트 클램프의 특징은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심에서 벗어난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한다. 즉, 차가 움직여서 적재를
해서 그 무게의 물체의 중심을 가운데를 딱 해서 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차체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팔레트의 화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수 있다. 자,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드 포크. 자, 포크라고 하는 게 뭔가? 포크. 벌써 포크 얘기가 나오죠? 자, 차량에 탑재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물 상부를 지지할 수 있는 클램프가 되어 있다. 자, 우리 포크처럼 이렇게 딱 집어준다, 잡아준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용도를 가진 게 이제 스키드 포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로테이팅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추형의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켜서 운반하거나 적재. 자, 둥글둥글한 화물들은 굴러다니기 쉽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로 조여서 혹은 회전시켜서 운반할 때 쓰는 것이 로테이팅 포크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힌지드 버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킷은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포크 위에 버킷을 설치합니다. 바구니를 설치해서 석탄이나 소금, 비료, 모래 이런 흘러내리기 쉬운 물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운반할 때는 힌지드 버킷, 버킷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힌지드 포크 보겠습니다. 둥근 목재, 파이프 등 화물 운반 및 적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긴 기둥 같은 거 있죠. 둥근 목재, 말 그대로 통나무 이런 것들 구를 수 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힌지드 포크다. 그래서 로테이팅 포크랑 살짝 개념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로테이팅 포크는 이제 원추행 화물을 좌우로 조이거나 회전시키는 게 목표고요. 힌지드 포크는 이게 굴러 떨어지지 않게 잘 잡을 수 있게 개발된 게 힌지드 포크라는 차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롤 클램프 암입니다. 롤 클램프 암은 오히려 간단해요. 지게차가 닿지 않는 화물 적재용이다. 자, 컨테이너 안쪽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길게 있는데 지게차가 더 커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때 이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롤 클램프 암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최대한 멀리 있는 적재물을 들고 오기 위해서 쓰는 게 롤 클램프 암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스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트 있죠? 자, 먼저 마스트는 기본적으로 포크를 상하로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트 롤이 있는데 이 마스트 롤이 이용되면서 미끄럼 운동을 하면서 포크가 움직이는 거고요. 마스트는 뭐다? 유압 피스톤에 의해서 앞뒤로 기울어질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깥쪽 마스트는 안쪽 마스트의 레일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안쪽 마스트가 이제 리프트 브레킷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레일 역할이다. 즉,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안쪽 마스트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포크죠. 포크는 적재물을 올리거나 쌓는 차축의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로 알아두실 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주행을 할 때는 지면에서 포크를 20에서 30cm 들고 주행을 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버 알아봐야겠죠. 레버는 총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프트 레버.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거예요. 리프트.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정확히는 마스트와 리프트 체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포크가 상승 하강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틸트 레버입니다. 자, 포크를 기울이는 레버예요. 앞뒤로 기울여서 경사를 만드는 게 이제 틸트 레버입니다. 자, 그리고 인칭 페달이라는 게 있는데 작업물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정지 페달입니다. 요거는 좀 더 미세하고 정확한 정지와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하는 페달이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리프트 레버, 아까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하고 밀면은 하강한다. 리프트 레버는 포크가 상하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틸트 레버는 밀면은 마스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몸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포크가 앞으로 기울고 당기면 포크가 안쪽으로 기울겠죠. 전후진 레버는 당연히 밀면 전진, 당기면 후진입니다. 그리고 인칭 조절 페달. 자, 지게차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미세한 움직임이죠. 빠른 유압의 작동으로 신속히 화물을 상승 또는 적체시킬 때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다 인칭 조절 페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리프트 실린더의 기능 한번 볼게요. 자,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한다. 리프트 레버를 움직이면 리프트 실린더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었던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는 하강, 뒤로 당기면 상승이죠. 리프트 실린더는 상승할 때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요거 하나 외워둘게요. 리프트 실린더는 유압을 사용하는 단동 실린더다. 자, 근데 하강할 때는 포크 및 적재물의 자체 중량에 의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포크를 내려야 돼요. 포크를 내리면은 그 포크 위에 올라있는 무게 자체가 있겠죠. 그 무게를 기반으로 해서 하강시키는 게 이제 하강할 때의 원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 상승할 때는 유압을 사용하는데 하강할 때는 유압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요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플로우 레귤레이터 밸브가 포크를 천천히 하강하도록 하게 한다. 즉 시험 문제에서 자, 리프트 실린더가 천천히 하강, 리프트 실린더가 하강할 때 옳지 않은 내용은 했을 때 이 플로 레귤레이터 밸브가 아니라 다른 밸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틀렸다라고 고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있다라는 것 시험 문제에 내기가 좋다라는 말이겠죠. 자, 먼저 오일 필터가 막혔다. 그럼 리프트 실린더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가 불량하다. 마찬가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리프트 실린더에서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프트 실린더의 상승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작동이 아예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세 개 있는 것들 여기서 추가로 하나 넣어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만들기가 아주 쉽겠죠. 자, 이어서 틸트 실린더 보겠습니다. 아까 틸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마스가 앞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건 뭐냐? 틸트 로크 밸브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포크가 앞으로 기울어질 때는 틸트 로크 밸브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반대죠.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죠. 자, 요거는 복동 실린더다. 틸트 레버를 내가 뒤로 당겼을 때 마스터가 뒤로 기울어지는 거는 복동 실린더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프트 체인 장력 조정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손으로 눌러봅니다. 그래서 눌러봤을 때 양쪽이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조정 노트로 조정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 조정 노트로 조정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포크를 지상에서 10cm에서 15cm 올린 후 리프트 체인 장력을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왜 말씀드리냐?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주행할 때는 포크를 지상에서 20에서 30cm 올리고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좌우 체인이 동시에 평행한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조정을 했어요.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정 후 로크 너트를 로크 시킨다. 이건 그냥 음율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은 4번 이제 지게차 작업장치에서는 문제, 연습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 아까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된 역할이 뭘까요? 자, 정답은 3번이죠.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게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자, 말 그대로 일단 1번, 2번의 경우는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겠죠? 틸트 실린더의 역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약간 4번 보시면 애매한 게 마스터를 이동시킨다? 자,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마스터가 이제 기울어진다, 안 기울어진다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것도 이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리프트 실린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자, 좌측 레버, 우측 레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지게차마다 다 레버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걸로 딴지를 걸 수도 없지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지게차의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 자, 요거는 당연히 리프트 레버죠. 자, 전 문제랑 똑같이 정답은 리프트 레버인데 지금 문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2번, 3번, 4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리면은 틸트 레버는 뭐다? 포크의 기울기가 움직여지는 레버다. 자, 리프트 레버랑 틸트 레버는 이제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포크 양쪽 중 한쪽이 낮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약간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체인 장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체인이 늘어진다. 근데 우리가 외울 때는 체인 장력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체인의 늘어짐, 체인의 조여짐, 뭐 이런 식으로도 치사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체인의 늘어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히는 체인 장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구조에서는 지게차 구조에서는 정말 문제를 많이 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뉘앙스 연습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게차 작업 장치가 까다롭다, 생소한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아셔도 4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점 만점을 공부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제 영상의 길이도 한 1시간으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60점 만점, 60점 합격 점수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염두해 두시고 외울 부분만 외우시고 난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올려둔 다른 지게차 영상을 함께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삭기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요. 자, 그래서 4과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5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과목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